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전병칠 대표입니다.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응시 조건이 나 잘 모르겠다,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글귀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응시 자격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급적 보기 편하게 제가 간략화 시킨 겁니다. 여기 있는 조건 이외에도 예를 들어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종류들도 있으니까 꼭 상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 2 또는 여러분들께서 큐넷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마이페이지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시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자격의 등급에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표를 보는 방법은요. 여기 기능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가 있습니다. 이 기술사와 기능장을 제가 같은 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시킨 이유는 이 기술사에서 요구하는 기능기술적 영역과 기능장에서 요구하는 기능기술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 표는 산업기사를 간 다음에 기사에서 기술사를 갈 수도 있지만 이 기사를 응시하신 다음에 기능장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기능장을 따신 다음에 기사 이런 것들도 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기능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기능사는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은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를 응시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전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관련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 누구나 다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그냥 큐넷에서 시험 접수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별도의 응시 자격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산업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산업기사는 일단 기능사를 딴 다음에 실무 1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이 자격증이나 학력이 없으신다면은 실무에서 2년 이상 있으시거나 혹은 동일 유사직무 분야의 산업기사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무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기능사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실무 1년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면은 그냥 실무에서 2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실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목에 해당되냐면은 동일 직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유사 직무도 해당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를 들어 전기 산업기사를 응시하고 싶어요. 전기 산업기사를 응시하고 싶으면은 내가 반드시 전기 분야의 실무가 2년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전기 분야의 실무가 2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유사직무, 즉 전기뿐만이 아니라 유사직무에는 전기와 함께 관련된 분야를 모두 다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용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차 정비를 하셨어도 되고 혹은 전자 분야 혹은 컴퓨터 분야 혹은 생산 관리, 프레스, 금형, 그런 쪽, 이 전기와 관련된 유사 분야에서 근무를 하셔도 생산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 화학 쪽에 근무를 하셔도 모두 다 우리가 실무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잘 본격적으로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나 전기 쪽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이거 응시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 유사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모두 다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물론 이 응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때 경력 증명서의 양식에 반드시 표기를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분이 홍길동이라는 분이 어느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수행한 직무가 바로 요
내용에 해당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 따고 실무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기계 설계라든지 혹은 자동차 정비라든지 거기에 실무가 2년이 아직 안 돼요. 1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기 기능사를 딴 다음에 실무 1년입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기능사는 국가기술 자격 아무거나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기능사도 해당이 되고요. 자동차 정비도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한식 조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식 조리를 딴 다음에 한식 기능사를 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무에서 1년 있었다. 물론 여기서의 실무는 그 동일 유사 직무 분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식 조리 기능사를 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용접을 한 1년간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 여러분들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기능사는 해당 종목의 기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보기 편합니다. 첫 번째, 산업기사를 볼 수 있는 분은 다른 산업기사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동일 유사직무 분야의 산업기사가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무 2년, 그런데 이 실무 2년은 반드시 해당 종목뿐만이 아니라 동일 유사직무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건 역시 큐넷에서 여러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그 다음에 기능사 따고 실무 1년인데 여기서 기능사는 국가기술 자격 아무거나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실무 1년은 동일 또는 유사직무 분야의 자격을 따면 되는 겁니다. 산업기사 종목이 이러니까 기사도 역시 확장된 의미에서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동일 유사직무 분야의 기사를 따신 분, 그 다음에 실무 4년, 이거는 동일 유사직무 분야의 실무 4년, 그리고 2년제, 3년제, 4년제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실무 1년, 실무 2년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것은 졸업도 되고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도 해당되게 됩니다. 4년제 대학을 여러분 지금 다니고 계신다면 3년 정도의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 예정자가 되죠. 졸업 예정자는 우리가 4학년에 기사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를 따고 실무 3년, 여기에서의 기능사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 아무거나, 그리고 실무 3년은 동일 또는 유사직무 분야의 실무 3년, 산업기사를 딴 다음에 실무 1년, 여기서 산업기사는 아무 산업기사나 그 다음에 실무는 동일 유사직무 분야의 실무 1년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는 거의 우리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장 과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동일 유사직무 분야의 기능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 9년,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사 한 다음에 실무 7년, 산업기사 한 다음에 실무 5년인데 산업기사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사나 기술사를 따신 분들은 실무 5년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 규정으로서 폴리텍 대학에서 기능장 과정은 여러분들이 입학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여러분께서 기능장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 혹은 내가 예를 들어 21살이다. 실제로 21살이신 분들이 기능장 시험을 볼 수는 없죠. 21살이신 분들은 여기 있는 경력을 갖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경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폴리텍 대학 기능장 과정을 입학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입학한 다음에 학교를 다녀야 돼요. 야간 과정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또 입학할 때 승인되는 곳이 별로 없고 이런 기능장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고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의 실무에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 기능장 과정은 기능장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이 또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력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전자 분야에서 2년을 일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기계 분야에서 또 2년을 일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용접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은 세 개 다 합쳐서 어떻게 됩니까? 실무 5년 됐죠?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산업기사를 딴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무 5년으로 경력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군 특기번호라고 있죠. 특기번호가 여기 관련된 유사 직무 분야이면은 여러분들이 병적 증명서를 떼어서 이 관련된 경력으로 충분하게 다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사 보시게 되면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의 기술사, 그 다음에 4년제 관련 학과를 나오고 실무 6년, 그 다음에 기능사를 딴 다음에 7년, 산업기사를
따고 실무 5년, 그 다음에 기사를 따고 실무 4년 이렇게 해당되게 되죠.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국가기술 자격 응시를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두 가지가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격증, 같은 등급의 자격증을 있는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무 경력으로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이 실무 경력을 응시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큐넷에 들어가서 내 그 시간이 되실 때 본인의 응시 자격에 대한 증빙서를 미리 제출하셔서 경력을 인정받으시고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편안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 폐업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그 관련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 회사에 가서 경력증명서를 또 받고 이런 것이 보통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요. 그런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현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내가 현재 일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우리가 최고 어려운 걸 따려고 해도 기능장 정도의 응시 경력 만들면 되겠죠. 실무 7년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은 일단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경력을 미리 만들어서 경력 증빙과 관련한 서류를 딱 한 번만 등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기능장 시험 혹은 기술사 시험 혹은 기사 시험 별로 원래 생각이 없다가 보려고 하면요. 이 경력증명서 나중에 회사로 가서 떼려고 하면은 의외로 또 귀찮고 복잡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이 이렇게 먼 경우에는 은근히 그것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력 잘 확인하시고 꼭 여러분 큐넷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자가진단 하셔서 응시 자격을 충분하게 증빙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